반갑습니다. 송치경 노무사라고 합니다.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노사관계 담당자들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례를 참고해서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대응하게 됩니다. 노사관계를 제대로 전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노동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사발전재단은 교육과정에 참여해 주신 노사 담당자분을 위해서 2022년도 주요 노동 현안 판례 40여 개를 정리해서 노사상생 핸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작한 노사상생 핸드북의 노동 현안 판례의 핵심 요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노사 담당자분이 노사관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노동현안이 부각되면서 주목할 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적용해서 노동현안을 확인한 판결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법리를 제시해서 노사관계에 의미가 있는 판결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 법리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노동 현안을 재구성하는 판결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 유형, 즉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판결들은 노동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되는 사례들이 있고 취업규칙의 효력이나 변경과 관련되는 전통적인 법리를 적용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나 쟁행의 정당성 판단처럼 기존에 확립된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기존에 분쟁이 있었지만 새롭게 제시된 이 영역에 의미가 있는 영향이 있는 판결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되는 다수의 사례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되는 형법 위반 사례들, 기준을 제시한 판결도 참고할 만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기존의 법리 변화 과정, 즉 과거의 판례가 최근에 오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노동 현안을 재구성하는 판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임금성 판단과 관련되는 사례들, 즉 통상 임금성의 범위 확장이나 평균 임금성의 범위 확장과 관련되는 최근의 사례들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관련되는 위약예정 금지와 관련되는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은 근로자 파견과 관련되는, 즉 불법 파견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례들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도 이런 사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 판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핸드북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되는 내용들, 두 번째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되는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돼서 주요 노동 판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역시 작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즉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든가 사업장 내에서 그 신분의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상 법적 분쟁, 위약예정 금지라든가 이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금성, 주로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이라든가 그리고 재직자 기준과 관련되는 통상임금성과 함께 평균임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와 관련되는 평균 임금의 범위 확정과 관련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연차휴가의 해석, 즉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되는 실무상 쟁점들이 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정당성 판단, 즉 인사조치나 징계권 행사에 대해서 그 사유나 절차에 대한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취업규칙의 내용의 효력, 그리고 불이익 변경 시의 절차와 관련되는 효력도 역시 전통적인 법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돼서 구제 이익이 있는지, 즉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또는 정년이 도달한 경우에 구제의 실액과 관련되는 사례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돼서 그 사유나 절차의 기준, 특히 해고 서면 통보와 관련되는 판례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근로자 파견 관계, 즉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불법 파견 인지와 관련되는 사례가 제시되었는데, 특히 사내 하청의 전 공정에 대한 불법 파견 문제, 또 제철 사업이나 자동차 업계에서 이 불법 파견이 인정된 이런 사례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판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의 변화, 그리고 고용관계의 변화 속에서 이 프리랜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프리랜서 운전기사와 관련되는 그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이 제시됐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지시 감독성이나 계속성, 전속성을 이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하급심 판결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있고, 향후에 2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꽤 클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단연 주목받은 판결은 임금 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경영 환경의 악화나 그리고 연공 서열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되는 고연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한동안 도입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임금 피크제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그 도입 목적이나 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감액 정도, 대상 조치를 고려해서 그 효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또는 과거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경우에 그 임금의 감액 수준, 즉 불이익의 정도나 반대급부인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를 판단해서 이 도입 여부나 유지 여부에 대해서 실무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자 파견 관계와 관련해서 MES 프로그램을 지휘감독 수단으로 파악하고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불법 파견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례 속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 법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 관계에 대한 판결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이 판결을 통해서 향후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철업계나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이 제조업 등에서 노사 담당자들이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주요 노동 판례로는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되는, 즉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활동의 정당성 범위와 관련해서 제시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 제공, 즉 사용자가 제공한 이 편의 제공이 조합원들 사이에 차별인지와 관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공정 의무와 관련되는 사례들이 주로 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사용자의 편의 제공과 관련되는 사례도 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쟁행위 정당성과 관련돼서 그 부수적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되는지 제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부당 노동행위 인정과 관련돼서 그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개방된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조합활동의 행태, 조합활동의 방식에 큰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종사 근로자의 산별 노조, 본부나 상급단지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시설 이용권과 관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사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즉 사업장에 근로관계가 없는 대상인데도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향후에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쟁행위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적법한 쟁행위 판단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다양한 행위가 있는데 이 부수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례에서 제시된 것은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서 쟁의행위 목적을 알리는 방송행위를 한 것,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 것인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그리고 행위 방식 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쟁행위 판단 방식, 쟁행위의 정당성 판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핵심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 및 조직 문화와 관련되는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무환경 및 조직 문화 파트에서 주요 판례로는 주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관련되는 사례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됐는데 이제는 법원 판결로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되는 그동안 축적된 법리가 확인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인정한 판결,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기준, 즉 형법 위반의 기준에 대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례도 있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업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성희롱, 괴롭힘과 같이 조직 문화와 관련되는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산업안전과 관련되는, 즉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되는 판례들도 향후에 계속되는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업의 근무환경,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MZ세대로 표상되는 세대의 등장, 공정가치가 강조되면서 어느 때보다 근무환경의 개선 요구나 조직 문화의 변화의 필요성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그리고 근무 환경이나 조직 문화와 관련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제작한 노사상생 핸드북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노사 담당자께서는 노동현안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노사상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익한 컨텐츠와 교육 과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